네, 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훈련 샘플에 그 숫자들의 리스트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과연 어떤 단어들이었을까라고 역으로 디코딩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단어들이 숫자로 인코딩 되기 위해서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단어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워드 인덱스를 가지고서 실제로는 단어들이 숫자들로 인코딩이 된 거였었고, 우리는 그거를 다시 역으로 인덱스들을 키로 갖고 단어들을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직접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숫자들을 문자로 변환할 수 역변환을 할 수가 있었죠. 디코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뷰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봤고요. 음, 이번 시간에는 리뷰의 각각의 길이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 훈련 샘플이든 테스트 샘플이든 마찬가지인데 리뷰들마다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달라요. 단어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리스트의 길이가 다들 다르죠. 다들 달라서. 근데 신경망을 훈련을 시킬 때에는 일정한 크기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로 자르면 적당할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음, 예를 들면 뭐 100개의 단어까지 리뷰에서 100개의 단어까지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게 적당할까? 아니면 200개 정도까지의 단어를 훈련시키는 게 적당할까? 뭐 아니면 300개의 단어까지를 훈련시키는 게 적당할까? 이런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리뷰의 길이들이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먼저 살펴보고 탐색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그 샘플의 길이 분포. 각 샘플. 그러니까 영화 리뷰죠. 영화 리뷰 길이의 분포를 살펴볼 거예요. 각각의 영화 리뷰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들이 몇 개씩이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수를 리뷰 렌스즈라고 만들게요. 시리즈로 만들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분석할 때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 그 다음에 시리즈. 무엇을 시리즈로 만들 거냐면 그 첫 번째 샘플의 길이, 두 번째 샘플의 길이, 세 번째 샘플의 길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겠습니다. len x. 그러니까 어떤 x라고 하는 변수의 길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란 뜻이죠. 음. 지금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 x의 길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란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뒤쪽에 for를 써주면 돼요. for x. x를 어디서 꺼낼 거냐 이거예요. x는 어디서 꺼낼 거냐면 x train fu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훈련셋에서 첫 번째 샘플, 그러니까 훈련셋의 인덱스 0번 원소, 인덱스 0번 원소의 길이. 그 다음에 훈련셋의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 그 인덱스 2번 원소에 있는 길이. 얘네들을 리스트로 묶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시리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다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review lengths.describe. describe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수치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을 주죠.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널이 아닌 개수.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주는 게
기술 통계량.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2만 5천 개 영화 리뷰가 있었잖아요. 2만 5천 개의 각각의 길이들을 본 거예요. 각각의 길이들을 봤는데, 자, 평균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은 23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 편차는 176. 표준 편차 꽤 크죠. 최소값은 11개의 단어.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문장 시작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빼버리면 단어가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리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정말 댓글 수준인 거죠.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아요.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가장 짧은 리뷰는 1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긴 리뷰는 몇 개의 단어로? 249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뭐 어떤 비평가? 네, 전문 영화 비평가가 작성한 그런 리뷰 정도의 수준이겠죠. 자, 중앙값은 178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이 더 크죠. 외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일까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양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큰 거는 이 맥스값이 평균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 분포가 이런 분포가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있는.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있는. 그러니까, 자, 여기, 그, 사사분위 값들 볼까요? 25%부터 75%까지. 전체 데이터의 50%가 있는 거죠. 2만 5천 개의 샘플이면 2만 5천 개 샘플 중에서 12,500개 샘플들은 리뷰들은 단어 개수가 130개에서 291개까지 그 사이에 전부 다 분포해요. 그리고 130개 미만의 그 리뷰들은 2만 5천 개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1개보다도 더 큰 그 더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들은 마찬가지로 2만 5천 개 중에서 곱하기 4분의 1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2,500개는 130개에서 291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뷰들은 300개 미만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단어 개수 290개 이하면 전체의 7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 히스토그램까지도 그려볼까요? 히스토그램까지도 그려볼게요. 리뷰, 렌시스, 히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빈즈, 20개로 할까요? 뭐, 히스토그램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plt.show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리뷰들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외도가 있는 그런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00개고요. 단어 개수가 500개보다 큰 거는 정말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한 요 정도로 자르면 그죠? 이 정도 한 300개 정도 아닐까요? 그죠? 한 요 정도로 자르면 대부분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리뷰는. 그죠? 음. 어,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거를 또 뭘로도 볼 수가 있냐면 박스 플러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리뷰 랭스스 점 박스 박스 플러스는 이렇게 그리든가 플러 점 박스 얘가 이 박스 플러스입니다. 박스 플러 이쪽으로 길게 꼬리가 있죠.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형태. 어,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형태고, 그 다음에 그
2, 4분위 중앙값 그리고 3, 4분위값. 예, 그 부분은 요 작은 사각형 안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요 사각형 안에 다 몰려 있죠.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영화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의 개수는 300개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알 수가 있었고, 음, 어, 사용 요거부터 쓸까요? 그 영화 리뷰에서 사용된 그 단어 개수의 평균은 아까 230 몇 개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38개 그죠? 평균은 238개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100 몇 개였었죠? 178개. 중앙값은 178개.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 개수는 300개 미만. 300개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큰 이유는 그 단어의 개수가 매우 많은 그런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높여주는 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 사용된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 개수가 매우 많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최대값이 여기 보니까 2494개 뭐 이런 식으로 뭐 2400, 2400개 뭐 이렇게 할까요? 매우 많은 리뷰들이 그 평균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평균값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을 훈련시킬 때 그러면 리뷰에서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신경망을 훈련을 시킬까 이거예요. 어, 중앙값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150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한 절반 정도는 그 리뷰에 사용된 단어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 아, 그렇지 않군요. 25%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중앙값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앙값보다 조금 적은 개수로 단어의 개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리뷰에 사용된 전체 단어들을 다 많은 리뷰들에서 그 리뷰에 사용된 전체 단어들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는 것들은 그 좀 뭐 다른 숫자로 채워 넣어서 0과 같은 더미 숫자로 채워 넣어서 그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뭐 25%가 130개니까 뭐요 정도 하면 그 130개보다 많은 것들은 75%고 나머지 25%는 130개보다 적을 테니까 뭐 나머지는 0으로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그 길이를 100개로 잘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다음에 평균과 중앙값 찾았는데 뭐 중앙값을 그대로 이용하진 않고 그냥 100개로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교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샘플마다 영화 리뷰 샘플마다 100개의 단어로만 100개의 토큰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훈련 세트를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을 할 건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어, 딱 길이가 100개인 것들은 몇 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길이가, 그러니까 단어 개수, 길이가 100 이상인, 음, 어, 100 이상인 샘플들은, 잘라내야 되고요. 어, 어, 잘라내야 하고, 길이가 100 미만인 샘플들은, 0으로 그 빈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빈 공간을 0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0으로 채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패딩이라고 얘기해요. 패딩.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그 케라스에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런 작업들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할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도색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종의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어,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약간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의 1차원 모양,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 훈련 셋하고 테스트 셋이죠. 훈련 셋, 테스트 셋. 레이블은 아니에요. 레이블은 0과 1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레이블은 변환시킬 필요가 없고요. 훈련 셋도 2만 5천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고 테스트 셋도 2만 5천 개의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 1차원 배열이었었는데 이 1차원 배열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개 인 모양으로 이런 모양인 2차원 배열 MD 어레이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 100개라고 하는 게 단어 수라는 얘기예요. 단어 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도 100개의 단어만, 두 번째 샘플도 100개의 단어만, 세 번째 샘플도 100개의 단어만.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가로, 세로 길이가 딱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는 ND 어레이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그 케라스에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처리라는 뜻이죠. 전처리라는 모듈이 있고요. 전처리 모듈 안에 시퀀스라고 하는 또 하위 모듈이 있고 여기에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런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음,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게 변환할 데이터, 그러니까 변환하기 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하기 전의 데이터, 2차원으로 만들기 전에 1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훈련셋이거나 테스트셋. 그거를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랭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맥스랭. 맥스랭은 각 샘플의 최대 길이를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의 모양, 2차원 배열에서 컬럼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맥스랭이에요. 100개까지, 각각의 영화 리뷰를 단어를 100개까지 쓰겠다. 뭐 아니면 130개까지 쓰겠다. 뭐 아니면 150개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맥스랭이에요. 맥스랭.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패딩. 이거는 어, 샘플의 길이가 맥스랭은 이렇게 쓸까요? 맥스랭보다 짧을 때 패딩을 패딩을 넣는 위치예요. 패딩을 넣는 위치고요. 기본값은 프리라고 하는 문자열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패딩 값을 패딩값 0을 시퀀스의 앞쪽에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단어의 개수가 딱 일정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 건데 단어가 이게 100개가 되도록 딱 일정하게 만들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90개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0을 뒤쪽에다가 0을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뒤쪽에다 0을 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면 앞쪽에다가 0을 채우고 뒤쪽에 그 원래 90개는 뒤쪽에다가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어 근데 기본값이 풀이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앞쪽으로 0을 채우는 거를 기본값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뒤쪽으로 할 때는 다른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뒤쪽이 포스트였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채우는 방법, 뒤쪽에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앞쪽으로 채우는 방법이 그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샘플의 길이가 맥스랭보다 긴 경우도 있겠죠. 맥스랭보다 길 때, 길 때, 그 샘플들을 단어들을 잘라버리는 위치예요. 어, 샘플을 자르는 위치인데 이것도 기본값은 프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시퀀스의 앞쪽을 자른다는 얘기. 시퀀스의 앞쪽을 자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길이는 100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전체 길이는 100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절반을 잘라내야 되겠죠. 절반을 잘라내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절반을 버려버리고 여기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뒤쪽에 있는 거를 잘라서 버려버리고 앞쪽을 선택을 할 거냐. 이건데 이 프리는 앞쪽을 버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앞쪽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앞쪽을 트렁케이트, 잘라서 버리고 훈련시킬 때는 뒤쪽에 있는 걸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어, 자, 순환신경망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패딩과 트렁케이트 요거 전부 다 이렇게 쓸게요.
패딩, 트렁케이트. 트렁케이트 방식, 트렁케이트 모두 프리 방식을 선호합니다.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다란 얘기예요. 기존값을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어, 그 문장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이란 단어가 신경방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문장은 그 단어들의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 필요 없는 값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값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게 신경망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이렇게 훈련을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쭉 듣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금방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뭔가를 말했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앞쪽에 있는 게 먼저 말한 게 기억에서 빨리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 말한 게 기억에 조금 더 방금 기억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 패딩을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쪽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신경망으로 보내버리고 실제 리뷰에 있는 것들은 뒤쪽에서 나중에 신경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우리 뭐 글을 쓸 때 뭐 두괄식이니 그렇게 얘기하죠. 앞쪽에 중요한 내용을 쓰느냐, 뒤쪽에 중요한 내용을 쓰느냐.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를 거예요.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서론, 본론, 결론, 보통은 이렇잖아요. 영화 리뷰를 쓰더라도, 결론이 보통 뒤쪽에 나오겠죠. 그럼 자를 때에도 뒤쪽에 있는 거를 훈련시키는 게 낫지, 앞쪽에 있는 거를 서론 부분을 훈련시킬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너무 길면 앞쪽에 있는 것보다 뒤쪽이 중요한 게 많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앞쪽을 잘라버리고 뒤쪽에 있는 거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딩과 트렁케이트는 전부 다 프리라고 하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요 함수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훈련셋 바꿔볼게요. x train full이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이거를 seq, sequence라고 하는 개념을 뒤에다 더 붙일게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sequence, 그리고 패드 시퀀스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sequences, 우리가 변환할 걸 넣어준다 그랬죠? 변환할 걸 넣어주는 거니까 xtrain fu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maxra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100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100개. 요렇게만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패딩. 이거는 프리.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프리. 요거는 설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디폴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기본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하게 따로 선언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 안 걸리죠? 그죠? 자, X, 트레인, 풀, 시퀀스예요. 모양 한번 보죠. 모양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죠. 원래는 25,000개였는데 25,000개가 25,000개 100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길이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길이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X 테스트, 여기도 시퀀스라고 붙일게요. 변수 이름을.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케라스, 프리 프로세싱, 시퀀스, 그리고 패드 시퀀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퀀시스에는 X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개수는 똑같이 맞추셔야 되겠죠. 맥스 랭, 여기는 100,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요것만 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X 테스트 시퀀스 부분도요. 이것도 쉐입을 보시면 25,000개 샘플, 각각의 샘플들은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만 보면은요. 엑스트레인 풀의 풀 시퀀스 여기 인덱스 0번 이거 출력해 보시면은요. 이런 숫자들 딱 숫자 100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배열이에요. 딱 숫자 딱 100개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0번 리뷰였잖아요. 그죠? 어, 0번째 훈련셋의 리뷰였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아마 우리 출력했었던 거 있을걸요? 출력했던 거 보면 0번, 0번. 이거네요. 그죠? 어. 요건 앞에서 30개만 자른 거고, 다 출력 다 한 거 볼까요? 자, 엑스트레인 풀 인덱스 0번이에요. 그죠? 1, 14, 22, 16,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그죠? 근데 지금 출력된 거를 보시면, 1로 시작하지 않았고, 1 다음에 14도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의 길이가, 랭스가 218. 그러니까 100개보다 크잖아요. 100개보다 크니까 앞에서 100개만 남겨두면 118개는 잘라내 버려야 되죠. 그죠? 맞아요? 118개를 잘라내는데 앞쪽에서 잘라요? 뒤쪽에서 잘라요? 앞쪽에서 잘라버리는 거죠. 앞쪽에서 잘라버리면 남는 거는 어디가 남아요? 뒤쪽에 있는 이 뒤쪽에서부터 100개가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앞쪽에서 잘랐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X, train, full, 이게 원본 데이터죠. 원본 데이터의 첫 번째. 그리고 뒤에서 100개만 볼게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끝까지 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끝까지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프린트로 출력하는 게 좋겠군요. 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그죠? 뒤쪽에서 첫 번째 영화 리뷰 샘플을 뒤쪽에서 100개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2, 33, 6, 22, 2, 33, 6, 2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100개를 잘랐다라고 하는 거를 뒤쪽에 있는 100개를 선택했다. 앞쪽에 있는 거 잘라버리고 뒤쪽에서 100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패딩 채워 넣는 거는 확인 안 해봐도 앞쪽에 0들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가 패딩이 채워진 거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 앞쪽에 0들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앞쪽에. 간단하게 찾아볼까요? 4. 훈련 샘플 25,000개 있죠. for I in range 25,000개. 25,000개를 다 검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검색하지는 않을 거고요. X, train, full sequence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I. 그러면은 시퀀스의 I번째란 뜻이죠. I번째란 뜻이고 첫 번째 원소가 0이면 0이면 프린트.
무엇을 프린트할 거냐면 엑스트레인, 풀 시퀀스, 아이번츠, 그리고 브레이크 멈춰버릴 거야. 하나만 보면 되니까. 하나만 보면 되니까. 샘플의 첫 번째 값이 0이면 그거 출력하고 반복문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자, 0이 몇 개나 들어갔어요? 0이 이렇게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1부터 시작하죠. 우리 1이 뭐라 그랬어요? 문장 시작.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리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뷰는 여기가 문장의 시작 부분이었고 단어가 요거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작은 개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리뷰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쪽을 전부 다 뭘로 채웠다? 0으로 채웠다. 이게 프리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패딩 프리.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프리. 앞쪽을 잘라버리고 뒤쪽에 있는 거 100개만 선택하겠다. 이게 트렁케이트 프리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앞쪽으로 0을 채우겠다. 이게 패딩 프리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한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전에는 IMDb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드렸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까지를 딱 한 상태예요, 지금.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똑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의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이제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한 겁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순환신경망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순환신경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